대한민국의 혼이 담긴 단 하나의 민요가 파리 최고 바이올린 제작자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400년. 서양 클래식의 자존심이 5000년 한국 음악 앞에 고개 숙인 그 역사적 순간. 프랑스와 한국을 이어준 역사적 인연. 한국전 참전 용사 후손들이 70년 만에 눈물 흘린 그 곡은 무엇이었을까요? 에펠탑 아래 울려 퍼진 한민족의 혼을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듀발입니다. 파리 국립 콘서바토리의 수석 바이올린 제작자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프랑스의 현대판 스트라디바리라고 부릅니다. 화려한 수식어가 참 많아요. 완벽주의자, 천재, 장인. 하지만 그 수식어들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아침 저는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5시 30분 기상, 블랙커피 한 잔, 그리고 3시간의 작업. 완벽함이 제 삶의 신조니까요. 오늘도 저는 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틀리에 창가에 앉아 바이올린을 다듬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나무 표면을 따라 춤을 추듯 움직이죠. 18세기 과르네리델 제수 양식을 재현한 바이올린을 완성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제 귓가를 맴돕니다. 지난달 제작 품평회 후 한 음악가가 남긴 평이죠. 다른 모든 평은 찬사였습니다. 완벽한 음색, 탁월한 공명.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옳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소피, 제 딸의 이름이 화면에 떠요. 전화를 받을까 망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언제였죠? 2달 전, 3달 전. 이혼 후 소피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제 탓이죠. 인정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소피의 목소리에는 항상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럼 늘 그렇지. 새 작품 의뢰로 바쁘긴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소피가 말합니다. 아빠, 다음 주에 열리는 제 전시회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소피는 현대 미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야죠. 클래식 악기 제작처럼 수백 년의 역사와 깊이가 없는 그저 유행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날은 중요한 고객과 약속이 있어서 변명입니다. 사실은 소피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요. 그들의 대화, 그들이 듣는 음악, 특히 소피가 최근 빠져있는 케이팝 같은 것들. 제게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소피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세요. 전화를 끊고 작업실로 나옵니다. 벽에는 제 작품 사진과 상장들이 가득해요. 성공의 증거죠. 하지만 그 성공이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으로 다가가 레코드를 켭니다. 야샤 하이패치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에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 저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의뢰인에게 새 바이올린을 전달하는 날이에요. 파리 심포니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죠. 또 한 번의 완벽한 작품을 위해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기술에 집중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이패치의 연주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작품에서 진정한 영혼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침 햇살이 작업실로 쏟아지는 화요일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의 마지막 현을 조율하고 있는데 문득 벨소리가 울렸어요. 평소라면 집중을 방해하는 전화를 무시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앙투안 듀발입니다. 안녕하세요, 듀발 선생님. 저는 소르본 대학 음악학과의 이민호 교수입니다. 한국계 프랑스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억양이었어요. 이민호 교수의 이름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동서양 현악기 비교 연구로 유명한 학자죠.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저는 손에 든 사포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평화 콘서트에 선생님의 바이올린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통 가야금과의 협연을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바이올린이 한국 악기와 협연한다니요. 더군다나 한국 민요라니. 죄송합니다만 제 작품은 클래식 레퍼토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동양음악과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어요. 이민호 교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데 이번에 서양 악기용으로 특별히 편곡했습니다. 선생님의 바이올린이 가진 깊은 울림이 이 곡의 한과 정서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리랑이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작품이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생각은 불편했어요. 클래식의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제 신념 때문이었죠. 고맙지만 제 작품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다른 장르와는. 다시 한번 거절의 말을 꺼냈습니다. 필립 모레티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셨는데 말이죠. 이민호 교수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필립 모레티. 저의 오랜 라이벌이자 파리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죠. 우리는 20년간 경쟁해왔습니다. 그가 관심을 보였다고요? 모레티가요? 네, 아주 열정적이셨어요.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가 혁신적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뒤발 선생님의 악기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필립이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더 잘할 수 있죠. 언제까지 결정해드리면 될까요? 제 말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번 주말까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콘서트 전에 한국에서 온 가야금 연주자 김지훈 씨와 만나서 악기 조율과 협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연주자와 직접 만난다고요? 갑자기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제 작업 방식에 간섭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 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완전히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필립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 작품이 다른 음악, 다른 문화와 만났을 때 어떤 소리를 낼지 궁금해서일까요? 작업대로 돌아가 손에 들고 있던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비례와 구조를 가진 제 작품. 하지만 이 완벽함 속에 진정한 영혼이 있을까요? 어쩌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틀 후 이민호 교수에게 수락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특별 제작할 바이올린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완벽해야 했습니다. 필립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오늘 아침 택배로 아리랑 악보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서양 악보와는 다른 형태의 음계와 리듬이 있었죠. 악보 위에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 감정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악보 아래에 작은 설명이 있었지만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희망이라는 설명은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이올린 제작에 그런 감정을 담을 수 있을까요? 작업실에서 악보를 보며 고민하던 중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곡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컴퓨터로 아리랑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버전이 있더군요. 전통 버전부터 현대적으로 편곡된 것까지.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어요. 가야금 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단조롭게 느껴졌죠. 하지만 점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 소리에 깊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 속에 담긴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 스케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완벽한 비례, 완벽한 구조. 하지만 이 한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더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리랑에 맞춰 바이올린을 설계했어요. 울림통의 모양을 약간 수정하고 특별한 나무를 선택했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제 바이올린이 한국 음악의 정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문이 열리며 소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 어떻게 여기에?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작업실에 계실 것 같아서 왔어요. 소피가 작업대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 민요를 위한 바이올린을 만들고 있어. 소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리랑이요? 아빠가 한국 음악을. 왜 그렇게 놀라니? 나도 가끔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지. 사실 제 친구들이 이번에 한국 문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음악 파트도 있어요. 그래? 또 관심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아빠도 같이 가실래요? 한국 음악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좋아, 가보자. 저녁이 되자 소피와 함께 그녀의 친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여러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반갑게 소피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이쪽은 제 친구 지현이에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현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한국 음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K-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그 역사와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지현이 가야금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의 한이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견뎌온 감정들이 층층이 쌓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담긴 것이었죠. 제가 추구해온 완벽함은 어쩌면 진정한 음악의 본질을 놓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피의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에 임하는 태도는 여전히 완벽주의적이었지만 그 한이라는 감정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이민호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뒤발 선생님, 내일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불 교류사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함께 가보시겠어요? 순간 망설였죠. 전시회라니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16구에 위치한 파리 한국문화원 앞에서 이민호 교수를 만났어요. 건물로 들어서자 의외로 많은 프랑스인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관심이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이니까요. 사실 우리 두 나라의 인연은 꽤 깊답니다. 이민호 교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시는 1886년 조선과 프랑스의 첫 수교부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여한 조선 사절단의 사진, 20세기 초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에 남긴 문화유산,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프랑스 참전 기록까지 두 나라의 역사가 생각보다 긴밀하게 얽혀 있었죠. 한 코너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프랑스 의료지원단 사진 앞이었어요.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당시 파견된 프랑스 의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한 얼굴이 낯익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사진 속 젊은 의사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민호 교수가 다가왔어요. 아시는 분인가요? 제 할아버지 같은데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앙리 뒤발 박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한국 이야기를 가끔 했지만 이렇게 직접 사진을 볼 줄은 몰랐어요. 정말 놀랍네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때 우리 국민을 도우셨군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오래된 사진첩. 낯선 얼굴들과 풍경,
그리고 할아버지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중에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배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워온 노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흥얼거리던. 이민호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마도 아리랑이었을 거예요. 전쟁 중에도 한국인들은 그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전시장 한쪽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상에서는 노랫말의 프랑스어 번역이 자막으로 나왔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단순한 가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이별의 슬픔, 그리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희망까지. 영상 옆에는 아리랑의 역사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저항 정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수많은 이산 가족의 슬픔까지. 이 노래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깃든 노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이민호 교수가 설명했어요. 전시회를 나오면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바이올린은 단순히 악기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의 역사적 인연,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모르는 사이 저와 연결되어 있던 아리랑의 정서. 이 모든 것을 담아내야 했습니다. 뒤발 선생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이민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도요. 작업실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의 옛 사진첩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드는 바이올린의 진정한 한의 감정을 담아내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봐야겠다고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사진첩을 찾아보기 위해 오래된 창고를 뒤지던 주말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피가 서 있었어요. 소피? 오늘 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먼지 묻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한국 음악 프로젝트 한다길래 이거 들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소피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내밀었죠. 거실로 들어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고에서 찾은 할아버지의 사진첩도 옆에 두었어요. 아빠, 아리랑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건 현대 한국 가수가 재해석한 아리랑이에요. 소피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젊은 한국 여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통적인 아리랑 멜로디였지만 현대적인 편곡이 더해져 있었죠. 의외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좋네. 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죠? 한국 음악의 매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K-팝도 마찬가지고요. K-팝, 그건 그냥 상업적인 음악 아니었어? 제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소피가 미소 지었어요. 아빠, 모든 K-팝이 다 같진 않아요. 이것 봐요. 소피는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이 전통 의상을 입고 현대 댄스와 전통 춤을 혼합한 퍼포먼스였어요. 그들의 노래에는 전통 악기 소리와 현대적 비트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죠. 이게 바로 문화의 계승이에요.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해석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소피의 말에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K-팝을 단순히 소음이라고 무시했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구나. 나는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소피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때 제 눈에 할아버지의 사진첩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피가 물었죠. 할아버지의 옛 사진들이야.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의료봉사단으로 활동하셨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어린이들과 찍은 사진,
임시병원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한 순간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랍게도 한국어로 적힌 아리랑 가사와 음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받아 적으신 것 같아 제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이민호 교수에게 연락해 할아버지의 사진과 노래 악보를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감명을 받으셨죠. 뒤발 선생님, 이번 주말에 한국 전통음악 워크숍이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가야금 연주자 김지윤 씨도 거기 있을 겁니다. 주말이 되자 소피와 함께 워크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문화원 공연장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가야금과 다양한 한국 전통악기들이 놓여 있었죠. 김지윤 씨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하게 가야금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한국 전통음악의 정서와 현대 서양 악기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지윤의 손가락이 가야금 현을 튕기자 공연장에 맑고 깊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음악에 담긴 감정이었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리움 속에 희망이 담긴 선율. 연주가 끝나자 갑자기 무대 옆에서 첼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윤의 가야금과 첼로가 대화하듯 어우러졌어요. 놀랍게도 그 조화는 충돌이 아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동서양의 악기가 만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살리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김지윤이 설명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김지윤 씨와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아리랑 악보를 보여드렸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 악보는 전통 아리랑 중에서도 본조 아리랑이라고 불리는 버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소중히 간직하셨군요. 제가 만들고 있는 바이올린에 이 한의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지윤이 미소 지었어요. 완벽한 기술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뒤발 선생님의 가족과 한국의 인연, 그 마음이 바이올린에 담긴다면 그게 바로 한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랑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경험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제 바이올린에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정과 역사,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까지 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 중 김지윤 씨가 보내준 가야금 연주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매일 밤 소리의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완성된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시절 배웠던 바이올린 연주 실력은 있었지만 제작자가 된 후로는 거의 연주하지 않았죠. 아빠, 나랑 에펠탑 가볼래요? 아침 일찍 소피가 전화했습니다. 에펠탑? 갑자기 왜? 친구들이 거기서 작은 플래시몹 공연을 할 거예요. 한국 전통 춤과 현대 댄스를 섞은 거예요. 아빠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평소 같았으면 사양했겠지만 요즘 달라진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좋아, 갈게. 그런데 내 바이올린도 가져가도 될까? 에펠탑 광장에는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피의 친구들은 한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몇 명 보였어요. 이게 바로 아빠가 만든 바이올린이에요? 소피가 제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응,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제작품이야. 아직 마무리 작업 중이지만 소리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소피의 친구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복을 변형한 듯한 의상을 입은 그들은 전통 춤사위와 현대 댄스를 절묘하게 섞어 표현했어요. 배경음악으로는 전자음과 가야금 소리가 어우러진 현대적 편곡의 아리랑이 흐르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소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바이올린 연주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아빠의 바이올린으로 아리랑을 들려주세요. 제가 아는 한국 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고 소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을 담아 연주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동안 고민했던 한의 감정,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바이올린에 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천천히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에펠탑 아래 제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손이 기억을 되찾았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가슴 속의 감정을 그대로 전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들었을 그 선율, 김지윤의 가야금에서 느꼈던 그 정서, 그리고 제 자신의 이야기까지.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한국전 참전 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오늘 이곳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가족이 다가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소피가 통역해 주었죠.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다고 해요. 프랑스인이 연주한 아리랑 중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았대요. 그때 소피의 한국인 친구 지연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빠 연주를 찍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그래도 돼. 처음으로 SNS에 제 모습이 올라가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아빠, 영상이 엄청 퍼지고 있어요. 이미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연주 영상이 바이럴이 되다니. 소피가 보내준 댓글들을 읽어보니 감동적인 문화교류. 프랑스와 한국의 아름다운 만남 같은 찬사가 이어졌어요. 며칠 후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이민호 교수는 이번 일이 한불수교 140주년 행사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기뻐했죠. 뒤발 선생님의 바이올린과 연주가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완벽한 기술만을 추구하던 저에게 이번 경험은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을 통해 소피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SNS에서의 뜨거운 반응 덕분에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평화 콘서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준비되었습니다. 에펠탑 아래 특설 무대가 설치되었고 프랑스와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연 일정도 변경되어 제 바이올린 연주가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었죠. 공연 전날 밤 바이올린의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올린은 완성되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제가 만든 다른 바이올린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 악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소피와 함께 나눈 시간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발견한 한의 정서까지. 긴장되세요? 소피가 작업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조금. 솔직히 인정했어요. 내일은 전문 연주자가 아닌 내가 직접 연주해야 하니까. 소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바이올린 제작자니까 연주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바뀌셨네요. 그래, 마음이 바뀌었어. 이번 바이올린은 내가 직접 소리를 내야 할 것 같아. 제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소피. 소피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저를 껴안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포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후 우리는 서로 껴안는 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콘서트 당일,
에펠탑 아래 특설 무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무대 주변에는 양국의 전통 문양이 어우러진 장식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보니 한국의 국립국악원 연주자들, 프랑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민호 교수와 김지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뒤발 선생님, 오늘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연주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민호 교수가 말했어요. 김지윤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번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서울에서 가야금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의 바이올린과 함께 연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드디어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속에 무대로 나갔어요. 관객석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소피와 그녀의 친구들, 에펠탑에서 만났던 한국인 가족들, 그리고 맨 앞줄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의 아들도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의 바이올린으로 아리랑을 연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곡은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의료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배우셨던 노래입니다. 오늘 연주는 할아버지와 한국 국민들에게 바치는 헌정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했습니다. 활을 들어올렸어요. 그 순간 모든 기술적인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연주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어요. 그저 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 할아버지의 이야기, 소피와의 추억, 그리고 새롭게 이해한 한의 정서를 담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무대 반대편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지윤 씨가 화답하듯 연주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악기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양과 동양 다른 듯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들어서자 무대 뒤에서 합창단이 등장했어요. 소피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리랑의 가사를 한국어로 부르기 시작했죠. 연주가 끝나자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관객이 기립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죠. 많은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한국인 할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바이올린이 내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0년 전 고향을 떠나 프랑스에 왔지만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듣고 다시 고향에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기술적 완벽함보다 진심을 담은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피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빠 연주에서 영혼이 느껴졌어요. 영혼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가 이제는 영혼이 느껴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음악적 성장만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모든 면에서의 변화였습니다. 딸과의 관계,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의 관계까지. 콘서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바이올린 제작자로서의 철학도 근본적으로 변화했죠. 작업실로 돌아온 첫날, 벽에 걸려있던 상장들과 완벽한 기술을 자랑하던 제 바이올린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비례와 정교한 마감, 물론 여전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음악은 결국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구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립 콘서바토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장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죠. 약속 시간에 학장실을 방문했습니다. 뒤발 선생, 당신의 아리랑 연주가 우리 학교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학장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저희는 한국음악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몇 주 후 한불 음악 교류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 전통 음악을 배우고 한국 학생들은 서양 클래식을 공부하는 교환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의 현대 미술 전시회에도 꼭 참석했고 그녀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K-팝도 이제는 제 재생 목록에 있을 정도였죠.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소피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제가 파리 국제예술전시회에서 한국 전통과 현대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특별 전시를 맡게 됐어요. 정말 축하해.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진심으로 기뻐하며 물었어요. 사실, 아빠의 바이올린과 제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 동서양의 예술적 만남이라는 주제로요. 그렇게 소피와 저는 처음으로 예술적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바이올린과 그녀의 현대 미술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고, 오프닝 날에는 제가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비평가들은 우리의 협업을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예술적 대화라고 극찬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국립 콘서바토리에 한국 전통음악 과정이 정식으로 신설된 것이었어요. 매년 10명의 한국 음악가들이 방문 교수로 초빙되었고 가야금, 해금, 대금 등 한국 전통악기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민호 교수와 함께 이 프로그램의 공동 디렉터를 맡게 되었죠. 뒤발 선생님은 이제 단순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아니에요. 이민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문화와 역사, 감정을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셨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연주회에서도 이제는 악기를 소개하기 전에 그 악기에 담긴 이야기부터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아리랑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제가 느낀 한의 정서까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연주에 더 깊이 공감했죠. 1년 후 소피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앨범이었어요. 제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아리랑과 다양한 한국 민요를 소피가 현대적으로 편곡했죠. 김지훈 씨의 가야금 연주도 함께 했습니다. 이 앨범은 출시 직후 클래식과 월드뮤직 차트 모두에서 상위권에 올랐어요.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은 에펠탑 아래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관객이 모였고 한국 대사관의 공식 후원도 받았죠. 공연의 마지막, 제가 만든 특별한 바이올린으로 아리랑을 연주할 때였습니다. 이 바이올린에는 제 영혼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연주 전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던 제가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악기입니다. 활을 들어 올리며 객석에 앉아있는 소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영혼 없는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작품과 연주에는 진심과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완벽한 기교가 아니라 진실된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화음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이 만날 때 탄생한다는 것도요. 이 모든 여정이 우연히 들어온 한 통의 전화, 아리랑을 연주해달라는 부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